지금 현재 월에 한 11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25개 매장을 하면서 한 번도 망했던 적이 없지만 저는 망한 가게를요 제가 무권리로 인수했고 매출이 4배, 5배를 만드는 매장들이 4, 5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이제 조조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도 시청과 성수점까지 포함해서 총 조조칼국수를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 36세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슈가 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도 저 사람 저거 참 진짜 좋은 차 슈퍼카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7천만짜리 침대 살고 뭐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그래도 진정성 있고 사람 대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따뜻하고 사람 배려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칭찬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원룸골목에서 보증금천에 월 80만 원 매장에서 사실 매출이 2천만 원 나오던 칼국수 가게를 1억 3천, 4천까지 나오게 만든 성공 신화를 쓴 조조칼국수로서 많은 사랑을 또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매장들은 전부 다 매출이 최대 매장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대의 매출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6개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거나 또는 매출이 좀 빠지거나 수익이 조금 적거나 이런 곳이 잘 없습니다. 다 극대의 매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관리법이나 또는 운영법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성수점 매장 오픈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6개고 6개 매출로 봤을 때 월에 한 11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후로 10에서 한 1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 왜 그렇게 잘 팔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8,000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 하면 싼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로는 칼국수는 면장사잖아요. 면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 진짜 와리끼리 다 남는다. 거의 파는 족족 다 남는다. 면장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일반적인 칼국수가 정말 면만 들어가 있고 토핑이 없는 거의 기준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적인 다른 매장에서는 8,000원짜리 칼국수가 원재료를 2,000원으로 만들었더라면 저희는 8,000원짜리 칼국수를 4,000원의 재료비로 만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8,000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원가 4,000원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가 2,000원짜리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맛있겠습니까? 무조건이죠. 모르는 물건이 있으면 일단 웃돈 주면 그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재료 그리고 많은 양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사랑을 주시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처음 장사를 하게 됐던 거는 다른 영상 휴먼스토리에서도 많이 다뤘겠지만 옷가게를 처음에 시작을 했죠. 옷가게를 시작했고 제가 취업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됐던 이유가 저의 책 이제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뭔가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쟁취를 해야만 했었어요. 게임을 어릴 때 참 좋아했는데요. 게임기에 이제 사고 싶어서 병도 팔아보고 떡도 1,500원에 때 와서 그 3,000원을 팔아도 보고 그리고 신문 배달도 해봅니다. 근데 이 3가지 일들이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 얘기했던 병 파는 것과 그리고 떡 파는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벌고요. 나의 성과제 벌 수 있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입니다. 제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부수를 배달을 하면 월 10만원, 월급 8만원을 주셨던 거죠. 해보니까 저랑 맞는 스타일은 전자인 사업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돼서 직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옷가게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14년 동안 네. 25개의 가게를 차렸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한 번도 망해본 적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 역시도 장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14년 동안 25개 매장을 하면서 한 번도 망했던 적이 없지만 재미난 걸 얘기해 드릴까요? 기회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아니에요. 저는 망한 가게를요 제가 무권리로 인수했고 일한 사람도 그대로 그리고 메뉴도 그대로 인테리어도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오너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4배, 5배를 만드는 매장들이 4, 5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매자도 사람이고요. 같이 일해야 될 우리가 이 매장을 끌고 가야 될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장사가 잘 되고 망하지 않고 또는 망했던 가게도 매출을 5배씩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였지 않나.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가게들이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되는 것도 사람이고요. 망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망하는 요소들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람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서 시작이 많이들 돼요.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당장의 수익 금액에 있어서 많이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죠. 지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매장을 오픈하고 결국에는 더 잘 되고 커지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익 금액이 줄지 않게끔 노력을 하세요.
지출부터 줄이게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줘야 이 매장은 활력이 살아나고 살 수 있는데 지출만 자꾸 더 줄여버리면 마이너스 투자가 계속 시작되는 거겠죠. 당연히 말라갈 수밖에 없겠죠. 눈앞에 보이는 수익 금액이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달콤한 유혹을 마시멜로를 먹지 마라. 행복한 거를 미뤄라. 그러면 망한 가게도 활력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장을 25개를 하면서 전부 다 매장들이 대박 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마음가짐에서 차이일 뿐이에요. 뭔가 말씀해주신 것들 이외에도 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심리적으로 쫓기고 시작을 해요. 이 시청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쫓겨가는 게임이 돼버리면 그 게임 무조건 져요. 여유 속에서 우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업도 장사도 똑같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 누군가는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은 잘 되는데 넌 왜 안 돼? 야, 그 집은 돈이 많잖아. 여윳돈이 많잖아.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여유롭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자본으로 단기간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했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장사도 똑같아요. 그러면 투자에서도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도 결국에 여윳돈을 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둔 돈을 확보해 놓잖아요. 과하게 투자를 해버리면 방어를 못 하잖아요. 보통 망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렵고 경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위험 리스크 때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무리해서 쓰기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뭐 대표님의 네. 하루 일상은 네. 그리고 루틴은 좀 어떨까요? 저는 시간적인 게 자기계발을 잘 하시는 분들처럼 일정하게 막 정해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해오는 일들 자체가 서빙을 하거나 매장 정리정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하는 거는 사람 관리거든요. 그래서 늘 아침에 눈뜸과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늘 끊임없이 문자든 전화든 또는 만나서 미팅이든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강연할 때 300명, 400명 모여있는 강연장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보잘것없는 저를 귀한 시간 내셔서 정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자기계발을 잘하지 못하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배우러 왔다.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러 왔다. 사실 너무 모순인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이 결국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고민 상담 다 들어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자기 개발이라고. 그 말은 즉슨 내가 꼭 책을 봐야 자기 개발이 된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같이 해결점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자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가르쳐줬다? 가르쳐줬다는 게 결국에는 나의 지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떠올리고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면서도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정보를 머릿속에 또 끄집고 와서 한 번 더 복습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하루의 일상 루틴이 결국 사람하고 소통으로 시작해서 사람 소통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에너지를 참 많이 소비한다. 특별한 루틴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거. 골목 식당 같은 네. 프로그램을 보면 시청자들이 보기엔 뭔가 저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고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 그런 실수가 왜 자꾸 반복될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반은 공감하지만 반은 또 공감을 못하는 내용을 얘기하자면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 꾸준하게 일정하게 먹고 소식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든 방법 다 압니다. 그죠? 아는데 PD님 되십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결국에는 정말 평범하고 또는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킨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식당 영업도 똑같아요. 기본을 지키는 거.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하는 것도 기본이 뭡니까? 존중과 뭐 배려와 예를 들어서 그거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본을 알고 또는 뭔가를 봤을 때 누군가의 남의 얘기로 됐을 때는 문제점들이 잘 보이는데요. 그게 본인 객관화로 본인한테로 이입시켜서 실행은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정보는 그리고 정보와 바다예요. 그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실행하느냐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건강과 또는 체중으로 봤을 때 식단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뚱뚱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역시 제가 자기 개발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알지만 실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사도 똑같고 가게 매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또는 회사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기본에 충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더 많은 정보, 인사이트를 얻어서 뭔가를 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환경에서 고쳐야 될 부분 떠올려 보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굳이 뭔가를 더 찾아서 보다는 빠르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